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0일 4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꽤 더워졌습니다. 나들이 가기에도 좋고요. 좀 집에 있기에는 조금 덥고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오후에 시간이 나서 책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업 투자자를 준비하는 후배님들에게 라는 영상에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었을 적이 많다고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에 3년 동안은 좀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그 3년째 되던 해에 많이 건방져져 가지고요. 원래 저의 스타일은 약간 중기적인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부터는 3년째 되던 때부터는 이제 단타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좀 맛이 들렸다고 하죠. 그 단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신용과 미수에 대해서 좀 눈을 떴었어요. 그런데 3년 차 때 아직 실력이 부족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신용과 미수를 너무 많이 써서 한번 주식 계좌가 처음으로 깡통이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깡통이 되면요, 이 신용과 미수가 뭐가 무섭냐면요, 내가 그 돈을 다 갚아야 돼요. 깡통이 되면은, 그, 신용과 미수를 썼을 때 내 통장에 그 신용과 미수에 대한 갚을 만큼의 그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그렇게 신용과 미수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잔고가 제 통장에 없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좀 타격을 많이 입었었고, 정말 그때는 통닭이 아니라 집에서 진짜 반찬 없이 그냥 김도 아니다, 김치에다가 밥 먹으면 감사할 정도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이 그 당시에 망하게 됩니다. 집이 망하게 돼가지고요.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죽을 시도도 좀 했었고, 이젠 주식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깡통을 차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채무에 시달리면서, 정말 이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서점을 잠깐 그 교보문고를 이렇게 갔었는데요. 종로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하니 그냥 책들 보는 척 하면서 그냥 그 에어컨 나오는 그 서점에 이렇게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봤는데 정말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이 목숨 걸고 투자하라는 책인데요. 정말 이 제목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 목숨 걸고 투자하라. 저는 이 책을 그냥 제목을 보고 샀습니다. 그때 돈이 정말 없었는데요. 이제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이 책을 사게 됩니다. 이 책을 사고 어, 그냥 뭔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냥 목숨 걸고 투자하라.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정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이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책이 딱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냥 무심결 딱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매주 한 번씩은 정독하는 책이고요. 이 옆에 있는 피라미딩 전략도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
일단 이 목숨 걸고 투자하라라는 이 책은 제럴드 노브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이렇게 집필한 책이고요. 이 피라미드 전략은 우리 제시 리버머라는 형이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요. 이 제시 리버머는 제가 정말 첫 번째로 존경하는 그런 투자자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고 개인으로서 그 기관 투자자를 이긴 첫 번째 그리고 최초의 아마 없을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결국은 이 사람도 엄청난 부를 잃었다가 엄청난 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엄청난 부를 또 얻게 되는데요. 다시 얻고 말년에 또 우울증과 이 깡통 계좌로 인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목숨 걸고 투자하라는 이 책은 제럴드 로브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도 굉장한 펀드 매니저로서 그 대공황 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그런 투자자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책이 이 목숨 걸고 투자라는 책을 첫 번째로 추천을 하고요. 이 피라미딩 전략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여유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두 투자자가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말 제가 힘들 때 읽은 책 두 권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책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요. 저는 매일 장 전에 이 두 책을 정리해서 제가 감명 깊게 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꼭 한 번씩 읽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정말 트레이더로서 한번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이 두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그럼 제가 이 두 책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손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를 공유를 해볼게요. 세 가지로 크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닥과 천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가의 방향이 앞으로 역전될 것이라고 애써 예측하는 것보다는 현재 추세를 따라가는 게 더 쉽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곧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갈 시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주가가 다소 높아 보이더라도 상승 추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다.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의 흐름을 따라 투자 수익을 얻는 게 확률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말이다. 선두주에서 수익을 못 내면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확률은 적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프로와 아마추어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이 위험해 보일 때 떠나 있는 것이다.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항상 신중하게 체크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최대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리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강세장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강세장이 위험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강세장에
첫 단계에서는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본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지만 결국 처음 판단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대세 상승의 흐름은 최후의 순간 엄청난 오버슈팅과 함께 막을 내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정말로 신중하게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은 바로 강세장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이 두 책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두 투자자가 어떤 마인드로 이 주식에 임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히 양호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두 번째, 손절에 대한 공포보다 더 큰 이익에 대한 탐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세 번째, 가감히 이익을 실현하고 가감히 손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수익을 기대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네 번째,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재빨리 투자 자금을 옮길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다섯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 군중과 멀어지는 것이다. 다수 군중들은 늘 소수의 성공적인 개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언제든 투자할 수 있도록 예비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항상 매수 여력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것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성공 투자자의 길은 남들보다 더 나은 종목과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자금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 두 투자자가 말하는 그 마인드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 마인드의 핵심은 결국은 수익을 낼 때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먹고 빠져라. 그리고 항상 현금 비축을 해놓고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는 그 현금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책에서 좀 많이 새기고 또 새기고 있는 부분이 이 손절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손절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손절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트레이더로서 이 단기 투자, 스캘핑 또는 단타를 칠 때 우리 개인들은 이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이 손절에 대해서 빠르게 손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손절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멈칫멈칫 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손절은 자동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며 어떠한 판단과 이유도 필요 없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자동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손절은 어떠한 판단과 이유도 필요가 없다. 나의 나의 매수 포지션이 잘못된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투자의 손실은 잘라버려야 한다. 투자 손실은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훨씬 전에 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두 번째, 만약에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도해야 된다. 당신이 이 종목을 매수한 것은 장기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투자한 종목에 100%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신의 투자 계획을 전체적으로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매매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 그 손실금을 만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매매가 꼬이는 날이 있어요. 유독 그때는 또 손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매매가 좀 꼬이는 날은 컴퓨터 끄고 좀 낮잠을 자시던지 아예 나가서 운동을 하시던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뭐 이렇게 좀 하루 정도 주식을 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이 20일인데요. 어저께죠. 19일 날 제가 아난티랑 저기 어디야? 빅텍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를 치다가 초반에 한 15% 정도 투자 금액의 15%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두 종목이 너무 왔다 갔다가 하다 보니까 좀 수익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가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빅텍에 또 종가 베팅을 했는데요. 어, 저도 다시 이렇게 책을 피고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 주식시장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에 그 빅텍 그 꼭대기에서 잡아서 종가 베팅을 했지만은 그 주말에 스트레스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또 뉴스만 계속 찾아보고 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런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매매가 꼬이는 날은 하루 정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단 그 거래를 잊어버려야 한다.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지나간 감정은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손절매의 원칙이야말로 항상 옳고 유일한 원칙이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손절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어, 정말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주식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 내용을 적어놓고 7년 동안 보면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장을 아침에 준비하는데요. 주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에는 답이 없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하나의 자신만의 이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이 철학에 대한 곤조라고 하죠. 곤조.
곤조라고 합니다. 그 철학가 자기만의 그 곤조. 이 곤조가 쉽게 얘기해서 깡이라고 하죠. 이 철학을 밀고 나의 철학을 믿고 그 철학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깡따구 곤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두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 트레이딩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책이라서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 계획은 종목에 대한 공부할 영상 계획은 오늘 밤 늦게 한 11시쯤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일 오후쯤에 올릴 예정이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주말 동안 이 목숨 걸고 투자하라라는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봐봤으면은 아마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 있는 종목이 전기 자동차 쪽인데요.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 저녁에 밤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화창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